안녕하십니까. 손성대TV의 준PD입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이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후쿠시마 괴담을 또다시 선전선동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이 응줄이 탈 대로 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재명이 도대체 왜 이럴까 알고 봤더니, 검찰이 이미 이재명을 백현동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재명 측에서는 답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좀 다르죠, 시청 여러분. 과거 이재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겁니까?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면 과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나를 출석 통보를 했다라고 노발대발하면서 정치 탄압이다 난리를 쳤어야 됐는데 그동안 이재명은 이걸 숨겨왔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이미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재명의 여론전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이재명의 입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 같으면 이재명 난리를 쳤겠죠. 검찰이나 출석 통보했어. 우리 다 모이자. 저 사람들이 나 괴롭혀. 라면서 얼마나 불쌍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출석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재명이 스스로 숨기고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뭐 하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게 현재에는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재명이 응줄이 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미 검찰은요, 준비 끝내놨습니다. 네, 준비 끝내놨어요. 자, 뭡니까? 이미 검찰은 백현동과 관련돼가지고 실무진의 진술을 받아 내놨습니다. 백현동 인허가 윗선 지시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에 관한 용도 변경의 문제, 네, 이 특혜성 용도 변경과 관련돼가지고 윗선 지시 때문이다. 그 윗선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진술을 백현동 실무진을 통해서 검찰은 얻어낸 이유고,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백현동 사업자를 통해서도 어떤 진술을 얻어냈습니까? 김인섭이 200억 요구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백현동 이 특혜성 사업에 있어서 백현동 저수지 200억의 절반이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고 있다는 백현동 민간업자의 진술까지도 이미 검찰은 얻어냈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정진상까지도 출석 통보를 조사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재명 하나 남았던 거예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이재명 하나 남았던 건데, 그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출석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조만간에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머지 않았다. 이재명이 또 검찰 가서 조사를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로써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예요. 자, 과연 이재명이 이번에 포토라인에 설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병풍으로 활용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소환 조사는 예정이 돼 있는 것이고, 이재명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초읽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응줄이 타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러니까 최근에 이해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는 게. 자, 어떤 겁니까, 신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화영 재판의 파행. 네. 자, 이화영 재판과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파행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과거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김영태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파행시키려고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검찰은 지금 백현동과 대북송금을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할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백현동 따로, 대북송금 따로 그렇게 영장을 치기에는 검찰도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현동과 대북송금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현동은 영장 청구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소환 통보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대북송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소환 통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화영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회유 시도를 했던 것이고, 이화영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화영 재판에 가가지고 깽판을 쳤던 거 아니겠어요? 왜 1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출석 통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이재명의 별명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루살이 이재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이화영의 회유 작업에 있어서도, 김영태 변호사의 재판 파행에 있어서도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자, 오늘따라 와우 개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네, 오늘따라 우리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반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자기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자기들이 짜증나서 듣다가 나가든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응줄이 타고 뭔가 마음이 급하면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응보를 차게 되는 거죠. 응보를.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문건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뭡니까? 우파계의 미어캣 아닙니까? 네, 어제 김영태 변호사가 찬 그 응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문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떤 문건을 보여드렸죠?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피 신청서. 두 번째, 변호사 사임서. 세 번째, 증거 의견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재판을 오면서 이 세 가지를 미리 써왔다고요. 네, 이 세 가지를 미리 써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친구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정말 이례적인 건 뭐냐면요, 이 변호사 사임서입니다. 아니, 변호사를 사임할 생각으로 재판에 오는 변호사가 어딨어요? 네?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뭡니까? 제가 변호사예요. 제가 그런데 재판에 가요. 근데 제가 애초부터 변호사를 사임할 생각으로 재판에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김영태 변호사는 애초부터 뭐를 써왔다고요? 변호사 사임서를 재판에 갈 때부터 써왔다고요. 미리 준비를 해온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라고요? 날짜가 없어. 날짜가. 변호사 사임서에 날짜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이 목적은 뭡니까? 변호사를 사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호사 사임으로써 재판을 깽판 치려는 목적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목적은 바로 이재명의 향한 진술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시간 끌기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와중에 응보를 찾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문건 보여드렸죠, 친구 여러분. 자, 법률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증거 의견서 때문에. 증거 의견서. 자, 실제 김영태 변호사가 써온 증거 의견서에 따르면은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김영태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성태가 지금 이화영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너 이재명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안 불면은 너 알아서 해 라면서 회유 협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어떻습니까? 본 변호인은 2023년 7월 12일
피고인 이화영과의 접견 과정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김성태를 통한 회유와 압박으로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취지의 진술은 도대체 뭡니까? 취지의 진술은? 네? 정말 들은 거 맞긴 맞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한 변호사 증거 의견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신규 여러분. 이걸.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이상한 증거 의견서를 갖고 왔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바로 이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이 문건이 어마어마해요. 이 문건. 이 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론에 띄워주셔야 됩니다. 수면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자, 왜냐?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고인이 다 보고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다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피고인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뇌물 등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성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대하여 로비한 사실, 이재명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조정식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의 비용을 댄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이재명 관련 보고 거부를 진술을 거부하면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뭘 불어버릴 거냐? 이재명 관련 재판부 로비, 김용을 통한 후원비, 이해찬 등의 조직을 비용을 댄 사실들을 다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김성태가 이화영을 협박할 거면 이화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예를 들어서 이화영한테 준 뇌물이라든지 이화영한테 뭔가를 제공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다 뭐하고 가는 겁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 김용과 관련된 부분, 이해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화영한테 협박이 됩니까? 이거는 김성태한테 불리한 거예요. 오히려. 네? 김성태가 저런 얘기를 하면요. 김성태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화영한테 협박이 됩니까? 이화영한테. 오히려 이화영은 그래 말해봐. 그거 어차피 너 수사받아야 돼. 그거 어차피 너의 자백밖에 안 돼. 라고 이화영이 겁이 날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김영태 변호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김성태가 이화영을 협박했다라는 증거 의견서를 가지고 왔다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화영의 협박이 됩니까? 오히려 이재명한테 협박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이 재판이 이화영 재판인지 이재명 재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화영 재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재판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이화영 재판인지 이재명 재판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객이 전도된 증거 의견서를 써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이재명 관련 재판부 로비라고만 써놨어요. 이재명 관련 재판부 로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관련 재판부 로비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권순일. 네? 이재명 재판 로비, 권순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내용을 보시면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김성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대하여 로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심,
대법원에만 로비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2심 재판부에도 로비했다는 사실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댓글 들어보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 이미 방송을 한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어떤 언론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김성태가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다가? 검찰에다가.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2심 재판부에도 로비를 했다라고. 누가요? 김성태가. 누구 재판에? 이재명 2심 재판에. 그걸 지금 뭐 한 겁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증거 의견서에다가 써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먹히지는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네?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아서 이재명이 뭐 한 겁니까? 지사직이 날아갈 뻔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먹히진 않았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김성태가 이재명 2심 재판에다 로비를 했다라는 건 이건 수사 대상입니다.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수사상에는 누가 올라와야 됩니까? 김성태도 올라와야 되지만 이재명도 올라와야 됩니다. 왜? 김성태가 누구 재판에 로비한 겁니까? 이재명 재판에 로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결과적으로는 그 로비가 먹혀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로비를 시도했다라는 것이고 누구 재판에 로비를 시도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재판에 로비를 시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성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측에 아무런 요청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 로비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재명 측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측으로부터 뭔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화영의 재판을 깽판을 친 김영태 변호사가 쓴 증거 의견서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다수의 언론들은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고요. 이재명 관련 재판부 로비라고만요. 네? 이재명 관련 재판 로비라고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재판부가 아니라 어떤 재판부라는 겁니까? 2심 재판부라고요. 2심 재판부. 권순일이 있었던 대법원 재판부가 아닌 2심 재판부라는 겁니다. 이거 검찰이 알고 있어요. 이거 검찰이 알고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 자, 이거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수면 위로 올려야 됩니다. 수면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고, 메이저 언론에 보도가 되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의 입지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재명 꼬린 속도가 더 빠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에게 태풍 카눈만큼의 역대급 광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거 여론에 띄워주세요.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보도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네, 보도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네, 메이저 언론들이 더 보도할 수 있게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면 위로 띄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는 열심히 자료 수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자료들을 보시고 그냥 혼자 묵혀두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셔서 수면 위로 띄워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김영태 변호사가 써온 겁니다. 이거 제가 저쪽 좌파 방송 보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요즘 또 열심히 좌파 방송 보고 있거든요. 좌파 방송에서 방송한 거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이 점점 코너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방탄조끼의 두께가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의 방탄조끼가 한 요 정도 두께였다면 이제는 거의 뭐 없어요. 이제는 뭐 거의 1000조가리입니다. 1000조가리. 자, 왜겠습니까? 최근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혁신안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대의원제를 두고서는 지금 반대파와 찬성파가 있습니다. 비명계와 친명계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대의원제 폐지를 찬성하는 친명계,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하는 비명계. 그러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향한 생각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재명이 꼴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이재명의 방탄조끼 두께가 1000조가리밖에 안 된다. 이재명이 혁신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비명계를 몰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풍이 되어서 이재명한테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한테는 구속영장으로 뭡니까? 구속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순서가 지금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회기 중에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비회기 중이 아니라 회기 중이에요. 자,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은 뭡니까?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은경 때문에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60대 이상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려 4.2%가 떨어지면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민주당 돈봉투, 김남국 코인, 김은경까지 뭐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총선까지만 지나간다라면 우리가 총선 압승하는 건 뭡니까? 저희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남은 8개월 우리가 고군분투한다라면 총선 압승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힘 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